자, 이번에 새로 대선 주자 또 대권에 도전한 제주 원희룡 지사의 사주를 좀 통변을 해볼까 합니다. 대통령 해보겠다고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영리를 공부하는 사람 또 저희 제자들로 하여금 사주를 좀 평가를 해서 선택에 좀 긍정적인 또 선택에 대해서 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찍거든요. 찍는데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타너 스님께서 앞으로 88년 이후에는 남쪽에서 대선 주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. 정말로 대통령을 한다든지 또 대선 주자가 지금 남쪽에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참 그 양반이 대단하시구나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. 들으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 사주는 갑진월에 병인에 계사거든요. 신 확실히 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.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갑진생이면은 시원한 심도 신스 신대 신다 58세네요. 58세 58세면은 지금 이대운에 들어갑니다. 58세.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계사일주가 1월달에 아주 신약해요. 그리고 또 천간에 병화 떴고 지지에 사화가 있고 연애 보면 간목과 진토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신약합니다. 그리고 이 사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보통 격국에 따져야 되려면은 계수가 밑에 금수가 있어야 이 사주는 그 뿌리가 있다.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으로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. 이 사주는 너무 지나치게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밑에 의지할 근거가 없는 사주입니다. 근데 이 진토가 스토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뭔가 의지하고자 하지만은 이내 갇혀져 있고 또 간목이 파괴도 됐어요. 그래서 진토는 이렇게 모든 물이 다 말라서 나중에 호수만 조금 남았다 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. 그러니까 계수가 진토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최신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사주가 살아날 수가 있으면 시에 경금이나 또 신금이나 또 신유 이렇게 있어야 경금, 신금, 또 신금, 유금 이렇게 있어야 이 사주가 정상적으로 사주가 고급 사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시에 경신시든지 신유시든지 있으면은 이 사주가 아주 고급으로 바뀌죠. 그러니까 상관에 폐내고 제가 또 상관이 식신 상관이 있는데 경신금이 있으면은 상관격에 폐인했다고 해서 순환이 되고 또 천재가 또 인품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신 신유가 있으면은 돌변해서 신약이라도 아주 고급 사주로 바뀌거든요. 그런데 이 사주는 그러면은 용신이 뭐가 되느냐? 경신 신유, 금이 용신이라는 얘기거든요. 근데 금이 용신 치고로는 이 사주가 화토로 쭉 대운이 갔어요. 그러면 지금 비중이 있는 대한민국의 지사도 있고 지사는 장관급인데 또 정치관으로 상당히 명망이 있고 서울대학 다녔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대운에서 금운이 별로 없습니다. 천간의 경금, 신금은 그렇게 큰 힘을 못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경진신유 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주 시를 측정해 볼 때 이 사주는 종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종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주 판단보다는 특이한 외격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주는 외격으로 종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나를 완전히 제압해주는 시가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세력에 따라가는 것을 종격이라고 합니다. 그럼 세력이 어떤 쪽을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? 그러니까 얘가 화토가 있든지 목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종격이 형성이 됩니다. 만약에 여기 토가 있다 그러면은 목에 합파 임자시도 수가 되니까 안 되고 인자 개축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시가 만약에 갑인시라든지 을묘시가 된다면은 이 사주는 종합격에 해당됩니다.
종합격이라는 것은 식진상관이 전부 다 있을 때, 예? 식진상관이 전부 다 있는데 식진상관이 전부 다 있을 때는 종아격이라고, 종아라는 것은 수생목 해주기 때문에 갑인을묘가 식신상관이 되고 자손이 됩니다. 자식이라고 표현하죠.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 아랫사람을 가르치기 좋아하고 또 대부분 천재에 많습니다. 그리고 교수에 많고. 그런데 이 사주는 순수하게 목으로 갑인을묘시가 됐을 때는 순수한 목보다는 화가 떠 있고 진토가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종재격에 대해서는 약간 결함이 있다. 그러나 종재격은 종아격은 틀림없다. 근데 재물을 같이, 그러니까 종아격과 재물을 좀 겸했다. 이래서 종세격이라고 얘기합니다. 세력을 따라가기는 마찬가지인데 재도 있고 식신상관도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종아재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갑인을묘시가 아니고 이 시가 만일에 갑인을묘 병진, 정사, 무호, 기미 이럴 경우에 병진, 정사, 무호, 기미 이럴 경우에도 종격에 해당하거든요. 그러니까 병진, 정사일 경우에는 종재격, 그 다음에 무호, 기미일 경우에는 종관사격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종합격도 가능하고 또 병진, 정사격, 정사로 해서 종재격도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좀 근접한 것은 무호, 기미. 왜 그러냐면 관직에 또 정치에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호, 기미시 아닐까 이런 측측도 됩니다. 그러나 을묘시나 갑인시나 병진, 정사, 무호, 기미 이게 전부 다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뭐 시간을 딱 정할 수는 없어도 병진, 정사, 무호, 기미시 중에는 틀림없다. 갑인을묘도 가능하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이 양반이 서울대를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서울대에서 또 약간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 사법고시 패스를 했어요. 근데 전국에 1등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병진, 정사, 무호, 기미도 맞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갑인을묘시가 아닌가. 갑인을묘시는 다시 얘기해서 갑인을묘시는 거의 천재에 가깝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법고시 수석했다. 이런 무호, 기미는 인인성사,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높은 자리, 또 귀한 자리, 또 권력자를 만들어 주는데 갑인을묘는 대부분 천재성이 있습니다.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고시에 거의 1등을 했다.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갑인시 아니면 을묘시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식인상관이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갑인시나 을묘시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주 격국은 이것으로 통변이 될 것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갑인시나 을묘시다. 그러나 무호, 기미시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성향으로 볼 때는 갑인을묘가 더 총명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주는 갑인을묘시 경향이 더 많다. 무호, 기미는 이렇게 뭐 정치에 초년부터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시험 본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험도 가능하지만은 1등으로 된다는 것보다는 일찍 그 정치 권력에 뛰어드는 것 사주인데 뭐 사법고시를 했다고 보면은 갑인을묘시가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용신은 뭐냐? 종격이기 때문에 목, 화, 토 이것이 사주의 용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주가 사주 평가는 됐고 대운으로 한번 볼까요? 대운에 초년부터 운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갑인을묘, 무호, 기미로 본다고 보면 초년부터 운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무토운에서도 상당히 뭐 제주도에서 서울대를 갔으니까 17세부터 5년 20세 이때 뭐 명예가 있었다. 그러니까 공명, 명예가 있었다. 그러니까 무토운에 무기 합배하고 이게 관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들어가서 아주 날렸지 않았을까. 그러나 서울대를 들어갔지만은 이 진토가 습토거든요. 습토는 이게 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
그 진흙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방황하는 운이 들어왔다. 그래서 운동에 좀 민주화 운동에 조금 참여를 했지 않았을까. 그래서 좀 운로에 대해서 한 5년을 방황을 했다. 그러나 27세에 완벽한 화토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아마 제 생각에는 사법고시를 해서 수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승승장구, 그러니까 뭐 검판사를 했고 또 뭐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조건은 다 얻었다. 그래서 장차 큰 포부를 갖고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럼 그 다음부터 미리 30년 대운을 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천간의 경금은 일시적으로 연운이 안 좋고 그럴 경우에는 뭐 사인이 좀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27세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대운을 받았다. 그러니까 내가 조금 계획을 세우고 또 하고자 했으면 거의 다 이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미토운에 이게 토가 관이거든요. 관이니까 지금까지 최고의 위치한 지사까지 했다. 지사까지 했는데, 그러니까 이 상승세를 본다면은 뭐 대통령도 하고도 남겠지요. 또 사주도 천재에 가깝고 또 시류에 이 종격이라는 시류에 굉장히 밝고 또 시류에 잘 영합하는 사주입니다. 그래서 종격이라는 것은 자기 주체성보다는 시류에 영합해서 거기에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데 운을 타는 조건 하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미토까지 지금 이 대운은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58세거든요. 근데 지금 57세 작년부터입니다. 작년부터 이 사주가 가장 꺼리는 그런 대운으로 왔어요. 이 사주는 갑인, 을묘, 무, 기미 이런 흐름으로, 그러니까 목화, 토의 흐름으로 가야 이 사주는 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 능력과 또 재능과 또 실력은 탁월해도 이상하게 작년부터 대권 주자라고 소문은 많이 돼 있는데 그렇게 지지율이 있다든지 또 많은 사람이 언론에 오르내린다든지 뭐 가능성은 있어도 그렇게 뜨지 않는 이유가 58세부터 수운이 들어왔어요. 그 밑에는 금이 따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작년부터 운이 하락세에 들어오고 있다. 그러니까 전성기는 지금 끝나고 있다.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선 주자에서 이렇게 좀 유명해진다든지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. 더군다나 임신에서 이 신대운은 인신충을 때리거든요. 그리고 개수가 시류에 종격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시류에 따라가고 또 모든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영합해서 잘 따라가는 사주인데, 여기서는 임신에서는 자기 주체성이 생깁니다. 자기 주체성이 생긴다는 것은 이 시류에 맞지 않는 고집과 또 독단과 또 판단이 자기 지금까지는 시류에 잘 맞았는데 독단적인 그런 판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력이 자기를 시류에 영합하는데 반대되는,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사주 평가하기로는 덕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 임신 개요, 그러니까 이런 대권 주자에 이렇게 반열에 오르기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시류에 영합하지 못하고 시류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 주장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. 그래서 지사직도 놓치고 대권 주자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장래가 은퇴하게 되고 또 그냥 자문위원이나 또 여러 사람 이익되는 그 사회 운동가로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, 대권이라든지 관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결함이 있다. 그리고 원사주의 갑인을묘의 종격이라면은 이 사주가 더더군다나 종격이라도 고위공직에 올라가기는 도지사가 한계성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사주는 일찍 교수 쪽으로 또 교육자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명진사회하고 후세도 이름이 남고 또
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운의 시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이렇기 때문에 대운이 약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세상 일은 진사 대천명 해봐야 되고 또 자기 소신껏 이런 때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래서 저는 이 원희룡 지사 사주는 여기도 찻잔의 태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성불하십시오.